안녕하세요. 귀찮은 운동을 꾸준하게, 지루한 운동을 더 재밌게, 저희는 웹 공사조 운동기록 서비스를 제작하는 피토리입니다. 발표는 실시간 알림을 위한 SSE 도입기, 프론트엔드 성능 개선, 검색 페이지 성능 개선기, DB 성능 개선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진행할 J162 진재입니다. 저는 실시간 알림을 위한 SSE 도입기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실시간 알림을 구현하는 데 사용된 SSE 개념을 간단히 소개하고 폴링 방식의 구현 시도와 문제점, 이벤트 에미터를 사용해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했는지의 흐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다른 사용자가 나를 팔로우 또는 내가 팔로우하는 사용자가 운동을 완료하면 나에게 알림이 오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카카오톡, 페이스북과 같이 유저가 아무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알림이 갱신되도록 하고자 SSE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커넥트 앤 디스커넥트를 하는 HTTP 통신과 다르게 SSE는 커넥트를 유지해서 서버가 지속적인 응답을 반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Nest.js의 SSE 문서에 따라 인터벌로 1초마다 DB에 쿼리를 날려 응답을 반환하도록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DB와의 커넥트 앤 디스커넥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DB 대신 서버 전역 객체에 이를 저장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셋 타입의 전역 객체를 선언하여 1초마다 이를 조회하는 방법은 DB보다는 부담이 덜 하겠지만 아무래도 1초마다 n명에 대해 폴링을 하다 보니 프로세스에 부담이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초마다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 이벤트 에미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서버에 이벤트 에미터를 가진 서비스를 싱글톤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최초 1회 사용자가 접속하면 자기 PK를 이벤트 네임으로 등록하여 n명의 사용자가 있다면 이벤트 에미터에 총 n개의 이벤트가 등록이 되도록 구현했습니다. 어떠한 사용자가 운동을 완료하면 각 팔로워들이 PK로 된 이벤트를 에밋하여 필요할 때마다 각 팔로워는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성했습니다. 로컬에서 테스트를 성공했지만 배포를 진행하니 디스커넥트를 하지 않는다는 SSE 이론과는 다르게 60초 주기마다 디스커넥트 앤 커넥트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엔진엑스에서 프록시 리드 타임아웃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SSE를 통해 DB 접근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실시간성을 보장하는 알림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J029 김동규입니다. 프론트엔드 성능 개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번들 최적화와 HTTP 요청 워터폴 현상 해결을 통해 프론트엔드 성능을 개선한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번들 최적화입니다. 모바일 기기 환경의 라이트하우스 측정 결과 대부분의 성능이 느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빠르게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성능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위해 번들을 분석했습니다. 두 개의 아이콘만을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리액트 아이콘스 라이브러리가 가장 많은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는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아이콘 전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이콘별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가지고 있는 리액트 아이콘스 all files 라이브러리로 대체하여 트리 쉐이킹을 적용했습니다. 그럼에도 홈페이지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차트.js 등 라이브러리가 많은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트의 레이지와 서스펜스를 사용하여 코드 스플리팅을 적용했습니다. 각 코드를 분리하고 필요할 때만 불러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이름을 비교적 빌드 사이즈가 작은 콘스트와 유니온 타입으로 전부 변경했고 JPG, PNG 등 이미지 파일들을 웹P 파일로 변환하여 이미지 최적화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번들 사이즈, 메인 번들 사이즈, 스피드 인덱스, 토탈 블락킹 타임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HTTP 요청 워터폴 현상을 해결한 경험을 공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미지에서 보이듯 서버 데이터 조회 요청에 대해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데이터 요청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리액트 쿼리의 유즈 쿼리 훅을 이용하여 한 컴포넌트 내에서 3개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본래 리액트 쿼리의 유즈 쿼리 훅은 병렬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왜 워터폴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원인은 리액트의 서스펜스였습니다. 하나의 컴포넌트 내에 있는 첫 번째 유즈 쿼리가 내부적으로 펜딩 상태의 프로미스를 던지고 이를 서스펜스가 캐치하여 해당 컴포넌트를 일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로딩 화면을 렌더링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리액트 쿼리의 버전 4를 사용하면 되지만 저희 팀은 버전 3를 사용 중이었고 마이그레이션 하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버에 요청하는 데이터의 관심사를 기준으로 컴포넌트를 다음과 같이 분리했습니다. 서스펜스의 원리를 살펴보면 하나의 컴포넌트 안에 펜딩 상태의 프로미스들 중 첫 번째만 살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컴포넌트를 수평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유즈쿼리 훅들 모두가 컴포넌트 내 첫 번째 프로미스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HTTP 요청을 백렬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각 페이지별 네트워크 요청을 약 100ms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사항으로 서비스 워커를 이용하여 웹사이트의 자원들을 캐싱하는 작업도 수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진행할 J204 최시훈입니다. 저는 검색 페이지 성능 개선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발표는 검색 이벤트 개선기와 API 호출 방식 개선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검색 페이지는 같이 운동하는 사람을 검색하고 나와 유사한 유저들을 추천받을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먼저 개선이 일어난 것은 검색 이벤트 개선입니다. 이전에는 인풋 태그의 밸류의 값이 변경될 때마다 검색 요청을 했습니다. 검색 요청을 통해 미리 받아온 유저 리스트에서 필터링을 통해 결과를 보여주는 형식이었죠. 이를 디바운싱을 통해 마지막으로 입력된 값을 기반으로 검색 요청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ms 동안 추가적인 동작이 발생하지 않으면 검색 이벤트를 호출하고 마지막에 입력된 값을 검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이벤트 호출을 막고 기존 피토리라는 검색어 입력 시 7번의 이벤트 호출이 발생하던 것을 단 한 번의 호출로 해결되게 최적화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API 호출 방식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유저 목록을 검색 페이지 진입 시 최초 1회 받아오고 검색 이벤트 발생 시 유저 목록에서 필터링하여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로 인해 쓰이지 않는 불필요한 데이터도 한 번에 같이 가져오게 되어 불필요하게 과도한 시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유저 수에 비례해서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아 값이 비어 있는데도 API가 요청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빈칸의 경우 검색이 필요가 없지만 API가 요청되는 현상이 있었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누적된다면 성능 저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풋의 밸류를 기반으로 API를 요청하여 응답받았습니다. 더불어 인풋의 값이 없으면 요청을 날리지 않게 바꾸었습니다. 즉, 한 번에 불러오던 유저 리스트를 키워드 기반으로 응답을 받았고 예외 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API 요청이 발생한 것을 막았습니다. 이를 통해 프론트엔드에서는 기존 초기 렌더링에 834ms가 걸리던 것을 480ms로 감소시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용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색 페이지 성능 개선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엔드 개발을 맡은 왕승재입니다. 제가 이어서 챕터 4 DB 성능 개선기에 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셀렉트문을 통해 모든 유저 정보를 가져와 클라이언트로 전송하여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 유저 정보 리스트를 이용해 검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 모든 유저 정보를 가져오는데 120ms가 걸리며 다른 API와 비교했을 때 약 4배에서 6배 정도 느리다는 것입니다. 해당 실험은 5천 명의 가짜 유저로 진행했으며 유저 수가 1만 명, 10만 명일 경우 더욱 느릴 것이라 보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처음 떠올린 것이 바로 MySQL의 라이크절인데요. 하지만 라이크절의 경우 와일드카드가 키워드 앞에 붙은 경우 인덱스 레인지 스캔이 아닌 풀 테이블 스캔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인덱스를 이용할 수 있어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 풀텍스트 서치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풀텍스트 인덱스와 앵그람 파스를 이용해 모든 이름을 한 글자로 토커나이징하여 인덱싱했고 이를 바탕으로 검색을 진행합니다. 해당 사진은 앵그람 파스를 이용해 영어로 포함한 한글도 잘 토커나되어 인덱싱되는 모습입니다. 해당 사진은 쿼리로 왕을 검색했을 때의 검색 결과입니다. 풀텍스트 서치를 적용한 결과 기존 120ms에서 20ms로 약 83%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K6로 진행한 전체 성능 결과에서는 평균 약 56.4%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픽토리의 성능 개선 스토리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